보흐밀 흐라발 소설집 이야기꾼들 송순섭 김경옥 옮김. 시멘트 공장 앞 벤치에 나이든 남자들이 앉아 서로 소리를 지르고 옷깃을 붙잡으며 귀 따갑게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시멘트 먼지가 눈이 내리듯 흩날려 모든 집들과 정원이 고운 석회석 가루로 뒤덮였다. 나는 먼지로 덮인 들판으로 걸어갔다. 외딴 배나무 아래에서 아주 작은 남자 하나가 낫으로 풀을 베고 있었다. 저기 수의실 건물 옆에서 목이 쉴 정도로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은 뭐 하는 분들이죠? 정문 옆요? 은퇴한 사람들이에요. 작은 남자는 대답을 하고는 낫질을 계속했다. 꽤 나이 든 분들이네요. 내가 말했다. 그렇죠. 몇 년 내로 나도 거기 앉아 노닥거릴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기쁘지요. 연금 받을 나이에 도달하신다면서요. 그럼요. 여기는 엄청나게 건강한 지역이에요. 여기 평균 나이가 70이에요. 남자는 한 손으로 날렵하게 풀을 베었고 풀에서 시멘트 먼지가 피어올랐는데 젖은 장작이 탈 때 나는 연기 같았다. 죄송합니다만 노치네들이 대체 뭘 가지고 다투는 건가요? 저렇게 끊임없이 으르렁거려야 하나요? 시멘트 공장이 돌아가는 걸 재미있어 하는 거예요. 저들은 자기들이 뭐든지 훨씬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게다가 낮에 실컷 소리를 지르고 나면 저녁에는 더 목이 마르게 되고요. 저들은 평생 저곳에서 일을 했고 그렇게 시멘트 공장과 함께 자랐으니 공장이 없으면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죠. 왜 차라리 버섯을 따러 가지 않나요? 아니면 국경지대 숲으로 이사를 가든가요. 거기로 가면 누구나 정원 딸린 집을 받을 텐데. 나는 손등으로 코를 훔쳤다. 끈적한 검댕이 손에 묻어놨다. 그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요. 남자는 낯을 멈췄다. 그런 사람들 중 마레 체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클라토비 후방에 있는 숲으로 이사를 했죠. 2주일이 지나자 앰뷸런스가 그 자를 이리 다시 데려왔어요. 그곳 건강한 공기 때문에 천식이 생긴 거죠. 그런데 여기로 돌아온 지 이틀 만에 다시 멀쩡해졌어요. 저기 정문 옆에서 가장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이 바로 말의 체크예요. 여기 강력한 공기가 완두콩 수프처럼 원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죠. 저는 완두콩 수프를 안 좋아하는데. 나는 그렇게 말하며 배나무 아래로 다가갔다. 먼지 덮인 들길을 따라 마차 한 대가 달려왔다. 마차는 말발굽 아래에서 피어오르는 시멘트 먼지 구름에 휩싸였다. 마부는 그 구름 속에서 흥겹게 노래를 불렀다. 오른쪽에 있는 숲말은 갑자기 고삐를 잡아 끌더니 배나무 가지 하나를 물어뜯었는데 엄청난 시멘트 먼지를 털어냈다. 나는 양팔을 앞으로 뻗으며 더듬으면서 먼지구름 밖으로 나갔다. 출발할 때 어두운 색상이었던 나의 재킷은 이제 잿빛이 되었다. 영감님, 실례지만 이르카 부르간이 여기 어디에 사는지 아세요? 나는 노인에게 물었다. 노인은 낫지를 계속하며 다른 손으로는 몸의 균형을 잡았다. 그때 낫이 두더지 굴을 건드렸고 노인은 놀라 몸을 벌떡 일으키더니 들판을 가로질러 달아났다. 말벌이야! 노인은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머리 주위로 마구 낫을 휘둘렀다. 나는 그가 있는 쪽으로 뛰어갔다. 제 말 들리세요? 이르카 부르간 집이 어디예요? 내가 이르카의 아비예요. 노인은 씩씩거리며 뛰면서 공격하는 말벌들을 향해 계속 낫을 내리쳤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르카의 친구입니다. 나는 자신을 소개했다. 우리 아들이 기뻐할 거예요. 벌써 기다리고 있어요. 부르간 씨는 달리면서 말을 덧붙였다. 부르간 씨는 계속 허우적거리며 말벌을 내리치다가 불행하게도 낫으로 자신의 머리를 찍었다. 나보다 약간 앞서 뛰었는데 낫은 마치 모자에 달린 것처럼 두개골에서 튀어나와 있었다. 우리는 조그만 집 대문 앞에서 비로소 멈춰 섰다. 부르간 씨는 까딱하지 않았다.
피가 마치 실개천처럼 머리카락 사이로 흘러내렸고 양쪽 귀를 지나 턱 밑에 고여 아래로 뚝뚝 떨어졌다. 제가 낫을 뽑아드릴게요. 내가 말했다. 잠깐만요. 우리 아이가 내 이런 모습을 그리려 할지도 모르니까. 저기 우리 집사람이 오는군요. 울타리 문 밖으로 소매를 걷어 올린 뚱뚱한 여자가 나오는데 막 거위 한 마리를 잡은 듯이 두 눈에는 기름이 묻어 있었다. 그 여자는 왼쪽 눈꺼풀은 늘어져 눈을 덮었고 아랫입술은 아래로 처져 있었다. 오는 걸 봤지? 여자는 우리를 반갑게 맞으며 내 손을 세게 눌렀다. 어서 와요. 뺨이 불그레한 젊은 이르카가 문 밖으로 나왔다. 한 손으로는 나와 악수를 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주위를 가리켰다. 친구, 이런 게 아름다움이야. 내가 거짓말한 게 아니지? 세상을 봐. 이런 게 전원 풍경이고 외광파다운 거야. 아름다움이야. 하지만 자네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 봐. 무슨 일인데? 이르카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되셨네. 나는 소리치며 맹금류의 부리처럼 부르간 씨의 머리에 달려있는 낫을 흔들어 보였다. 아야! 부르간 씨가 비명을 질렀다. 아, 그걸 말하는 거군. 친구가 손짓을 했다. 난 무슨 일이 일어났는 줄 알았네. 엄마, 아버지가 또 말벌을 쫓았나 봐. 아이고, 아버지! 이르카는 손가락을 흔들며 웃으며 말했다. 늘 아버지 때문에 재미가 없는 날이 없지. 얼마 전에는 집에서 자꾸 토끼들이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제주꾼인 우리 아버지가 함정을 만들었지. 거름구덩이에 널빤지를 교묘하게 깔아놓아 밤에 그걸 밟는 사람은 똥통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 토끼 우리가 거름구덩이 바로 옆에 있었거든. 아버지는 그 트릭을 잊어버리고는 아침에 자신이 빠져버렸어. 깊지는 않아. 부르간 씨가 말했다. 얼마나 깊었죠? 이르카는 귀등에 손을 갖다 댔다. 이 정도지. 부르간 씨는 손바닥으로 자기 목을 가리켰다. 그러니 말이에요. 이르카는 낄낄거리며 웃더니 이야기를 계속했다. 어느 날에는 갑자기 위생학자가 되셨지. 카바이드 한 양동이를 뒷간에 뿌리고 잠시 후에 거기다가 파이프 담뱃재를 털었어. 나는 막 나가려는 참이었는데 내가 뭘 봤는지 알아? 대포소리 같은 폭발음이 울렸고 분뇨 500kg이 공중으로 튀는데 아버지는 땅 위 6m 높이에서 공중 제비를 돌고 있었어. 걸음이 떨어진 게 다행이지. 헤헤헤헤헤. 웃는 부르간 부인의 뱃살이 출렁거렸다. 그건 아니야. 걸음이 6m가 아니었어. 부르간 씨의 표정이 환해졌다. 귓가에 서서 말라붙은 피는 마치 에나멜처럼 반짝거렸다. 그럼 얼마였어요? 이르카는 다시 귓등에 손을 갖다 댔다. 기껏해야 5m였고 분유는 400kg쯤 정도였지. 예술가인 우리 아들은 늘 과장을 한다니까. 분명 그렇기 때문이죠. 나는 맞장구를 쳤다. 하지만 여러분 언짢아 하지 마세요. 저 나 때문에 신경이 쓰입니다. 그건 별것 아니에요. 부르간 부인은 낫의 자루를 쥐고 흔들다가 상처에서 낫을 빼냈다. 부르간 씨에게 폐혈증이 생기지 않을까요? 나는 걱정이 되어 얼굴을 찡그렸다. 아니, 여기서 우리는 모든 걸 건강한 공기로 치유해요. 부르간 부인은 주먹을 쥐고 사랑스럽게 부르간 씨의 이 말을 쳤다. 우리 애 아빠는 아침마다 벌 한 가지를 받는 게 제일 나아요. 왜냐고요? 말썽꾸러기니까. 부르간 부인은 남편의 앞머리를 쥐고 작은 농가로 데려가 한 손으로 피가 흐르는 머리를 펌프 아래로 밀었고 다른 손으로는 펌프질을 했다. 이보게 친구, 우리 아버지는 아주 날렵한 분이지. 올해 휴가 때 지붕 배수관을 수리했는데 성급한 양반은 지붕 가장자리로 안전줄도 없이 걸어가며 웃었어. 엄마는 아래에서 시멘트 보도 위를 걸어다니며 아빠가 추락하면 곧바로 응급차를 부르려고 했지. 이 주일이 되는 날 아빠는 몸에 줄을 감고 있었는데 지붕에서 미끄러져 거꾸로 매달렸어. 방 창문으로 나는 아빠에게 마실 물을 건넸고 그 사이에 엄마는
우리들 이불을 모두 보도 위에 쌓았어. 내가 아빠의 몸에 감긴 줄을 끊자 정말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아빠는 머리로 정확히 이불 옆으로 떨어졌어. 시멘트 바닥 위로 말이야. 헤헤헤헤. 부르간 부인이 웃으며 말했다. 시멘트 바닥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니 남편은 다시 술집에 앉아 있더군요. 부인은 펌프질을 계속했다. 우리 아빠는 오토바이도 몰아. 이르카는 자기 아버지도 잘 들을 수 있게 목청을 높였다. 경험 많은 라이더들이 우리에게 경고를 했었지. 나쁜 뜻은 아니네만 자네 아버지는 안전 운행 수칙만을 지키며 운전을 해 언젠가 사람들이 그를 지게에 지고 집으로 데려오게 될 걸세. 하하하.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아서 우리는 지게를 가지고 찾으러 갔어. 저 멀리 아래쪽에 있는 커브길에서 들장미 덤불을 지나는데 서글프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 우리는 들러봤어. 엄마, 우리가 뭘 발견했지? 헤헤헤. 부르간 부인은 여전히 노인의 머리를 펌프 아래로 붙잡고 웃었다. 아빠는 오토바이와 함께 들장미 덤불에 꼿꼿이 박혀 있었지. 이르카는 숨 넘어갈 듯이 웃었다. 아빠는 커브길을 돌지 못하고 곧장 덤불 속으로 달려간 거야. 그 안에서 오토바이에 앉은 채 두 손으로 핸들을 꽉 붙잡고는 2시간 내내 꼼짝도 하질 않았어. 온몸에 가시와 뾰족한 잔 가지들이 꽂혀 있었으니까. 가시 하나가 내 코에 꽂혔고 또 하나는 눈꺼풀을 들어 올렸어. 재채기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지. 부르간 씨는 머리를 들려고 했다. 하지만 부르간 부인은 다시 앞머리를 쥐어 펌프 아래로 밀었다. 어떻게 덤불에서 꺼냈지? 나는 오싹한 기분이 들어 물었다. 처음에는 양털 가위로 시도해봤지만 잘 안 되길래 전정 가위로 소위 과실수 전문가 프라이슬러의 가지치기 방식으로 덤불을 잘랐어. 1시간쯤 지나 아빠를 꺼냈지. 이르카가 말했다. 부르간 씨는 뭔가 덧붙여 말하려고 머리를 들다가 펌프에 관해 목덜미를 부딪혔다. 그 순간 가까운 언덕 위에 번개가 쳤고 폭발음이 들렸다. 10시네? 이르카가 말했다. 장난꾸러기들. 부인은 부드럽게 말하며 언덕 위쪽을 쳐다보았다. 벌채가 된 곳에서 하얀 구름이 일었다. 먼지 덮인 소나무들 사이로 군인들이 보였고 그중 하나가 빈터로 나와 깃발 신호에 따라 수류탄의 핀을 뽑고 멀리 숲으로 던지고 몸을 피했다. 다시 폭발음 소리와 우윳빛 구름이 일었다. 계곡으로 퍼지는 공기 압력은 헤이즐넛 덤불과 해바라기들에서 먼지를 털어냈다. 장난꾸러기들. 부르간 부인은 부드럽게 말을 되풀이했다. 그 다음에 남편의 앞머리를 쥐어 펌프에서 끌어냈다. 부인은 남편의 머리를 손으로 쓸며 조심스럽게 상처를 살펴보았다. 건강한 공기를 쐬면 곧 마르겠네. 이렇게 말하며 부인은 정중하게 내게 집 안으로 들어가기를 청했다. 부엌의 벽에는 먼지 덮인 그림이 수십 장 걸려 있었다. 부르간 부인은 의자를 벽 쪽으로 밀어 힘겹게 그 위에 올라가 젖은 헝겊으로 그림들을 닦았다. 곧바로 그림들의 색상이 빛을 발하며 부엌을 채웠다. 이제 5분마다 군대 훈련장에서 폭발음이 울리며 집을 흔들었다. 매번 선반에 놓인 냄비들과 접시들이 달가닥 거리는 소리를 냈다. 수류탄이 터질 때마다 청동 침대에 달린 바퀴들이 움직였다. 부르간 부인은 매번 훈련장 쪽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장난꾸러기들. 부르간 씨는 낫으로 그림들을 가리키며 떠벌리기 시작했다. 우리 아이가 이 남보헤미아 연못 위의 일몰을 그리려 했을 때 아이는 한치수 작은 구두를 신었고 이 카룰슈테인 모티브는 신발 밑창에 꽂혀있던 못이 아이 발바닥에 0.5cm 깊이로 박혔을 때 구성한 거죠. 리토 미슐 근교 부코비 숲을 그릴 때에는 온종일 좁은 길로는 다니지 않았고 프리지 비슬라프의 풀 뜯는 말들은 냄새 고약한 습지에서 탄생한 건데 아이는 허리춤까지 습지에 몸이 잠겼고
산 정상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 작업한 건데 사흘을 굶은 다음이었어요. 부르간 씨는 떠벌리고 부르간 부인은 끊임없이 그림에서 그림으로 의자를 옮겨 끙끙거리며 올라서서 젖은 헝겊으로 그림을 닦았다. 훈련장에서 5분마다 새롭게 수류탄이 터지면 그녀는 폭발음이 들리는 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장난꾸러기들. 시계가 정오를 알렸다. 청동 침대는 반대편 벽 쪽으로 굴러갔다. 부르간 씨는 마지막 구름을 가리켰다. 자, 이 그림은 겨울의 분위기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아들은 이 그림을 그릴 때 맨발로 바지를 접어 올린 후 1시간 동안 시냇물에 서 있었는데 1월의 얼음 물 속에서 대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장난꾸러기들. 부르간 부인은 또 중얼거리며 의자에서 내려왔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부르간 부인은 청동 침대를 밀어 제자리로 가져다 놓았다. 아름다운 그림들이고 감성이 깊군요. 나는 입을 열었다. 그런데 이르카는 왜 발이 조이는 구두를 신었고 왜 그림을 그릴 때 발바닥에 못이 박혔고 왜 1월에 맨발로 시냇물에 들어간 건가요? 이르카는 당황했고 부엌 바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우리 아들은 미술학교 출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족한 학력을 강한 경험으로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들이 미술을 위해 프라하로 가야 할지 얘기해 달라고 당신을 초대한 겁니다. 부르간 씨가 말했다. 이르카, 자네는 외광파 풍으로 풍경을 그리지? 어디로 가서 이 현란한 색상들을 취하나? 어떻게 이 파랑과 빨강이 나란히 공존할 수 있는 건가? 인상파들은 이 색상들로 수치스러워하지 않겠지. 이걸 어디서 얻는 건가? 나의 질문이었다. 부르간 씨는 낫으로 고운 먼지들이 떨어지는 커튼을 옆쪽으로 밀었다. 보이세요? 저기의 색상이 보이세요? 부엌에 걸려있는 거의 모든 그림들은 아들이 이 지방에서 그렸어요. 저기에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색상들을 바라봐요. 부르간 씨는 거친 커튼을 붙잡고 있었고 나는 그와 함께 주위 풍경을 바라보았지만 늙은 코끼리 피부처럼 잿빛이었다. 뭔가 움직이는 곳마다 흙먼지가 솟아올랐다. 자주 개자리 밭에서 벌초기를 끌고 있는 트랙터 뒤로 먼지 덮인 길을 달리던 마차처럼 잿빛 구름이 일었다. 세 번째인가 네 번째에 건너서 있는 들판에서는 젊은이가 쇠스랑으로 곡식단을 찌를 때마다 먼지가 허공으로 뿌려지고 있었다. 마치 곡식단에 불을 붙인 것처럼 연기로 가득했다. 색상들이 보이세요? 부르간 씨의 낯이 떨리고 있었다. 저편 위에서는 보병 한 명이 숲속의 빈터로 나와 수류탄의 핀을 뽑고는 멀리 던졌다. 청동 침대가 다시 앞으로 굴렀다. 부르간 부인은 이번에는 침묵했다. 장난꾸러기들. 내가 말했다. 부인은 내 팔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한쪽 눈꺼풀은 롤빵처럼 축 늘어져 눈동자 위에 걸려 있었다. 부인은 내게 어머니처럼 말했다. 당신은 아니야. 당신은 결코 욕은 여기에 사는 우리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욕하는 게 아니라 안심을 하기 위한 것뿐이에요. 합의된 놀이인 거죠. 저들은 우리나라 군인들이니까요. 가족 같은 거예요. 가족 내에는 나름대로 서로 허용하는 게 있어요. 가족 간에는 욕을 할 수도 상대를 자극할 수도 뭔가 조언을 해 줄 수도 있는 거죠. 단지 가족 간에서만 서로에게 있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은 안 돼요. 우리 애 아빠에 대해서는 이르카와 나만 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우리 이르카가 프라하로 가야 할까요? 그곳에서 체코 미술을 위해 뭔가 할 것 같나요? 부르간 부인은 물으면서 꿰뚫어 보듯이 나를 바라보았다. 네, 영혼의 바닥에서 미세한 것이 움직이면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듯한 눈길로. 프라하는 분만용 집게 같은 곳이죠. 저기 있는 그림들은 미완성품이 아니라 작품들이에요.
아드님은 가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눈을 내리깔며 말했다. 그렇게 되겠죠? 부르간 부인이 말했다. 부르간 씨는 옆방 문을 밀어 여러 낫으로 안쪽을 가리켰다. 이르카는 조각도 해요. 부르간 씨는 낫으로 엄청난 근육질의 석고상 하나를 두드렸다. 이건 멧돼지가 없는 비보이 상이에요. 부르간 씨가 말했다. 대단하군요. 이두박근하며 이르카 모델이 누구였나? 역도 선수? 아니면 헤비급 권투 선수? 이르카는 마룻바닥을 바라보며 열정적으로 말했다. 역도 선수도 헤비급도 아니고 바로 나요. 부르간 씨가 자신을 낫으로 가리키며 대답했다. 아버님요? 나요. 우리 아들은 모든 걸 상상해요. 수도꼭지에서 물방울 소리를 들으면 바로 연필을 집어 나이아가라 폭포를 그리고 손가락을 베이면 바로 값싼 장례식에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물어보러 가요. 최소한의 자극에서 최대한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몸집이 작은 부르간 씨는 기쁨에 들뜬 채 말했다. 그 모든 걸 그렇게 잘 이해하시는 게 놀랍습니다. 부르간 씨, 내가 말했다. 내가 브르쇼비체 출신이잖소? 그는 낫으로 머리를 긁적거렸다. 셰익스피어의 트로일러스와 크레시다 공연을 본 적이 있어요? 약 25년 전에 나는 비너흐 라디 극장에서 단역으로 활동했는데 셰익스피어 공연에 출연했었지요. 연출상 오막에서 기둥 장식으로 발가벗은 동상이 2개 필요했어요. 청동색으로 몸을 칠한 게 나였고 다른 발가벗은 동상은 젊은 여자였어요. 우리는 조명을 받으며 움직임이 없이 누워 있었는데 위에서는 세트 설치 스태프가 우리를 특히 예쁜 여자를 내려다 보았죠. 공연이 끝나자 나는 발가벗은 몸에 청동칠을 했던 젊은 여자에게 청혼했죠. 그녀는 승낙했고요. 그렇게 우리는 25년 동안 함께 살고 있어요. 이분이 그 청동색으로 칠한 동상이라고요? 부르간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막에서 기둥 위에 누워있던? 부르간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신선한 공기를 조금 드릴까요? 부르간 부인이 말했다. 시멘트 먼지가 카펫 위에 내려앉았다. 휴식이 필요하면 우리한테 와요. 일주일 내내 와 있어도 상관없어요. 부르간 부인이 말했다. 수류탄은 늘 저렇게 던지나요? 내가 물었다. 아니요. 부르간 부인은 대답하며 벽장에서 진공 청소기를 꺼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10시부터 3시까지만요. 일요일은 끔찍하게 서글퍼요. 다시 소란스러워질 때까지 너무나 조용해요. 정막이죠. 그러면 우리는 라디오를 들어요. 이르카는 날이 밝으면 헬리콘을 불어요. 우리는 우리 군인들이 나타날 때까지 한 번만 더 자면 되는 걸 기뻐하죠. 두 분이 발가벗고 청동색을 칠한 채 기둥 위에 누워있던 게 정말입니까? 나는 다시 한번 물었다. 사실이에요. 부르간 부인은 무겁고 뒤뚱거리는 발걸음으로 남편에게 다가가서 감은 줄과 콘센트를 손에 쥐어주었다. 여보, 담장 앞에 가서 곽꽃 묘판을 모조리 훑어봐요. 이 손님에게 멋진 꽃다발을 만들어주게. 장난꾸러기들. 그녀는 창밖으로 경사진 언덕을 내다보았고 그곳에는 다시 하얀 구름이 피어올랐다. 마치 산사나무 꽃다발처럼.